이것이 차나무 꽃입니다. 이 차나무 꽃은 실화상봉수라고 열매하고 꽃이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열매와 꽃이 만나는 아주 독특한 나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차의 기원은 여러 가지로 앞에서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 중국의 그 유구 다경에 그 노나라 주공 때 신농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우리나라에 있는 역사책에도 분명히 나옵니다. 이맥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태백일사에 보면은 그 웅시족의 후손인 그 소전의 아들이 염제신농입니다. 그래서 염제신농이 그 농사 짓는 법 그리고 온갖 풀을 맛보아서 그 약을 만들었다. 그때 이제 차도 그게 선택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. 그 염제신농은 중국 서쪽 열산에 그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서 그 시장을 열어서 물건을 교역하게 했습니다. 그래서 그쪽 백성들이 무척 편리하게 활용을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복희 그리고 신농 이 사망 5제에 들어가는 분들인데 사실은 이분들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. 통이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. 이 차나무 학명을 조금 더 상세하게 내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동백과 동백속 차나무 종의 목본성 상록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 염색체는 EN30입니다. 그러나 이 2배체가 원래 보통 차나무는 2배체인데 일본에는 그 일본 마키노하라라고 하는 것이 3배체인 그런 품종도 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. 그러나 이 차나무에 알아야 할 중요한 특성이 자가 불화합성입니다. 그래서 차나무가 품종이 되려면 반드시 영양 번식을 해야 됩니다. 말하자면 종자로 번식을 하게 되면 그것은 종자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품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그 차나무마다 이 잎이 출엽하는 속도라든가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의 맛에 그 품질적인 면에서 저하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수한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양 번식, 그러니까 삽목 번식 방법에 의해서 이 타원을 만들어야 된다.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여기는 아까 여러 가지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조선의 차를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고조선에서도 선도,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상류계층들이 전부 선인들이었습니다. 말하자면 선도 쪽에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. 이들이 선도를 수련할 때 차를 마시거나 부적을 태워 그 재를 찬물에 타서 마시면서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무엇을 요구했냐? 신인합일, 다선일효의 경리를 추구했다.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차를 마시면서 수신수양을 했다. 그래서 수신수양 음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가야차를 보면 물론 가야의 김수로왕비 허황우가 인도에서 가져왔다 하는 이런 얘기는 다 아실 겁니다. 그런데 그 삼국유사에 보면 가락국기에 신라 30대 문무왕 원년 그 왕이 금강가야 시조인 김수로왕 묘에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. 그럴 때 그 제사에 술과 단술 및 떡, 밥, 차, 과일 등을 차렸다 하는 기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차를 가져온 김수로왕의 왕비, 그 허황우의 공을 신라의 왕들이 인정을 하고 제를 지내줬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이능화가 쓴 조선 불교 통사에 보면 김해의 백월산에 그 중로차가 있는데 이것도
그 허황우가 가져온 것이다.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고구려 차는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고구려와 백제는 신라가 통일이 되면서 고구려와 백제의 많은 문화를 덮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기록이 없어요, 기록이. 그러나 고구려가 더 중국에 가깝고 또 백제도 산동 반도 쪽으로 해서 가깝기 때문에 많은 그 차가 들어왔을 것이다. 고구려에는 차를 재배는 못했지만 중국에서 만들어진 차가 도입이 됐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일본인 아오키가 고구려 고분에서 이 작은 떡차 한 조각을 출토한 것을 가지고 있다.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런데 그것이 직경이 4cm 정도의 엽전 모양의 두께는 다푼이 된다. 이렇게 발표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. 이것을 봐서 고구려 때도 주민들이, 백성들이 차 생활을 했다. 이렇게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. 고구려 분노의 전차가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생전에 차를 좋아했거나 토신에게 차를 바쳤다.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고구려의 차 재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나라나 백제, 신라 등지에서 떡차를 도입했을 것이다. 이렇게 추정되어집니다. 이 고구려 차는 여러 가지 그 수신 수양에 마음을 많이 활용을 했고, 그 다음에 그 1940년대 발굴된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보면은 거기에 찻잔과 같은 잔을 들고 공양하는 인물상이 그 발견이 됐습니다. 바로 이것도 끽다 생활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차는 훌륭한 예물도 되고 심신수행의 도반도 되어 그 호연지기를 키우는 그 멋의 동반자로 활용이 되었다.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그 삼국시대 때부터 차 문화는 그 정신적인 어떤 배경이 그때부터 정립이 되었다.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불교와 차는 고구려 불교는 소수령 2년에 공인이 되었습니다. 그 뒤로 공인을 하니까 많은 절들이 만들어지면서 승려와 유학생들이 그 중국과 우리나라 왕래가 아주 잦아졌습니다. 그래서 자연적으로 차도 도입이 되었다.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스님들이 이제 공양물로서 5 공양 중에 들어간다 차가 이렇게 표현이 된 글이 있습니다. 그 5가지 공양물은 향, 그리고 꽃, 그리고 등촉, 그리고 쌀, 그리고 차 이렇게 기록이 있고 저런 것들이 공양물로 활용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. 도교는 그 영유왕 7년에 그 당고조의 명을 받은 도사가 천존상과 도덕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. 이때부터 이제 도교가 우리나라에 퍼집니다. 유불도 할 때 그 도교가 이때부터 들어와서 퍼지기 때문에 이러할 때도 역시 차가 도입이 되었다 하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는 백산차를 설명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차가 차나무의 차가 전래하기 이전에 백산차를 많이 썼습니다. 그럼 백산차가 뭐냐? 그 조선 불교 통사에 보면은 그 지리산 당다도에 그 조선의 장백산의 차가 나는데 이름을 백산차라고 한다. 그러고 청나라 때 사람이 차를 따서 그 궁궐에 바쳤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장백산은 어디냐? 백두산을 가리킵니다. 이 백두산에 그 자생하는 성남과나 철쭉과의 나뭇잎을 따서 차를 만들어 마셨습니다. 이것이 그 백산차인데 향기롭고 맛이 있어 일찍부터 제사에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. 백제의 차 쪽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원효방이라고 하는 게 백제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계암사 뒤편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때 이 사포라고 하는 스님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. 그런데 신라의 원효가 여기를 찾아옵니다. 그래서 사포가 원효에게 차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.
그래서 당황하고 있는데 벼랑간 바위 틈에서 물이 솟아나왔다. 근데 그 물맛이 적같이 매우 달아서 그 뒤로 차를 다렸다.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백제에도 다른 어떤 기록이 없지만 이런 걸 보면은 이 백제 고구려에 차 문화가 있었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사표가 원효에게 드린 차는 그 점다, 그러니까 떡차를 갖다가 이 점다법에 의해서 대접을 했을 것이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일본에 이제 이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는데, 그 일본의 나라에 있는 동대사의 동대사 요록에 보면은 이 백제의 행기 스님이 그 일본에 와가지고 차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. 이것을 봤을 때 물론 행기 스님이 백제에 있는 차나무를 가져온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차나무를 가져왔을 것이다. 이렇게 기록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. 신라의 차는 아까 또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그 선등여왕 때부터 신라의 차가 있었고 정식 국교를 통해서 차를 수입한 것은 흥덕왕 때 일입니다. 그래서 흥덕왕은 지리산에 그 차를 그 대림이 가져왔는데 그 차를 지리산에 심게 했다. 그리고 신라에서는 팔관에 연등회 때 반드시 차를 차려놓고 또 올리기도 하고 대접도 하고 나눠주기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신라 때에 이 차 생활이 아주 열심히 했다 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좀 배울 바가 있는 분이 충담 스님입니다. 이 충담 스님은 경덕왕에서 해공왕까지 살다가 한 다승이고 또 시승인데 그 삼국유사권 제2의 그 경덕왕 충담사도에 보면 이 왕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왕하고 마주친 거예요. 길가에서. 그러니까 소승이 해마다 중3구일 즉 3월 3일하고 9월 9일 이면 차를 달여서 남산 사마령의 미륵세종께 공양을 올리는데 지금도 올리고 돌아오는 길입니다. 그랬어요. 그러니까 왕이 과인에게도 차 한 잔 나눠줄 수 있는지요? 하시니 스님은 바로 거기에서 차를 달여가지고 바쳤습니다. 자,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차 산업을 더 확장시키고 차 생활을 보급을 하려면 이게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충담사가 차를 끓일 수 있는 다구를 짊어지고 다녔다는 점, 이것은 충담사 한 사람의 일이 아니고 당시 차 생활을 하는 승려나 화랑들도 거주지를 자주 옮기는 생활 습관 때문에 자기만의 차도구가 있었을 것이다.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고려의 차 문화는 사실 우리나라의 그 차 문화, 우리 역사상 차 문화가 가장 왕성했던 것이 이제 고려라고 전부 알고 계실 것입니다. 고려를 세우고 그 왕건은 신라인들에게 이 차와 복두를 선사했습니다. 복두 이렇게 모자가 있지 않습니까? 그걸 선사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왕건이 그 고려 불교를 국교로 삼고 그러면서 차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졌고 신라 때부터 내려오던 팔관에 또 연등에 이런 쪽에 관심을 계속 갖고 유지를 했습니다. 그래서 팔관회를 위해서 다례천까지 두었고 최상위의 다방 시랑, 상위의 직급을 그 다음에 뭐 상품인 상서 뭐 이런 직급까지 두었다.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연등회가 시작되면 다방에서 다과 등을 내어 왕의 좌석 앞에 차렸다. 이렇게 있고요. 또 백관들과 연회 장소에서도 차를 하사했고 서민들이나 노인, 또 공 있는 사람들, 노약자들에게 차를 하사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고려에서부터 이 차세가 있어가지고 차 농가들을 매우 어렵게 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때는 다소라든가 아니면 각 남쪽의 지역에 차를 만드는 곳이 있었어요. 거기서 차를 만들어서 세금으로 조정에 바쳤습니다. 이제 그 다음에는 조선의 차 문화입니다. 고려의 유신들은
이게 조선이 건국이 되자 고려의 유신들은 산속으로 응거할 수밖에 없었죠. 선승들은 억불 수위 정책에 밀려서 산속으로 들어갔고, 그래서 조선 초에 산속에 응거한 선비들과 선승에 의해 계승된 차 문화가 생겨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관인 문화와 은둔 문화 이 두 가지가 생겨버린 거죠. 그러니까 산속에 가서 이제 은둔한 사람들과 또 이제 아예 남아서 한 사람들. 그런데 이 관인들이 관인차 다시 제도가 있었습니다. 하루에 한 차례씩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정사를 논의했다,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서양의 애프터눈, 뭐 3타임, 티타임 그와 비슷한 것이죠. 그리고 사헌부 관원들이 부정한 관리를 발견하면 탄핵할 때 밤에 다시를 열어가지고 논의를 했다. 그것을 야다시라고 한다.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조선의 차 문화는 임진왜란과 병조란을 겪으면서 쇠퇴하기 시작해서 200년간 공백기를 거치게 됩니다. 임진왜란 이후에 차 문화가 쇠퇴하여 차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영조는 왕명을 내려 차 대신 술이나 끓인 물로 대신하라고 명을 내립니다.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관원상제 때나 명절 때에 차 대신 술을 올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조선의 차 문화가 쇠퇴하다가 초이선사, 또 다산 정약용, 추상 김정희 등을 만나서 차 문화가 중흥기를 맞게 되는데, 이것도 이제 오래 가지를 못했죠. 결국은 경술국치, 일제의 식민통치로 빚을 잇고 이 암흑 속으로 묻히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학교에 일본 다도교육을 실시를 하게 되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시고 싶은 차도 일본 놈들이 마시는 것은 안 마신다 하는 그런 감정 때문에 오히려 차를 등한시해버렸다.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